안녕하세요. 맛있는 운동 정보를 알려드리는 근육 맛집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충제를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다른 것 다 몰라도 프로틴만큼은 무조건 챙겨 드실 겁니다. 우리 같은 헬스인들은 운동 후 프로틴 섭취 타이밍만 늦어도 금단 현상이 일어날 정도니까요. 이렇듯 프로틴은 이미 우리 삶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된 보충제이기 때문에 내 체질에 맞는 프로틴이 뭔지,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각 브랜드마다 프로틴 맛은 어떤지까지 조사를 한 뒤에 구매를 하고 계실 겁니다. 헬스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보충제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프로틴 외에 다른 보충제들을 관심을 갖다가도 이거 먹는다고 내 몸에 크게 변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단백질 보충제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보충제를 제외한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딱 두 가지 보충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주의사항은 없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내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고,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경우 근력과 근지구력 모두 크게 향상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되면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더 크게 성장하고 운동의 성과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크레아틴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성분으로 아르기닌과 베타알라닌이 있고, 근육의 생성을 돕기 위해 BCAA나 글루타민을 복용하기도 하는 분도 많죠. 뭐 이런 것들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성분만 고르라면 당연히 크레아틴이 1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다른 보충제들을 살펴보면 요즘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한다는 아르기닌은 혈중 산화질소의 농도를 높여 혈관을 확장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흡수율이 낮아서 산화질소를 거의 생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차라리 질산염이 풍부한 시금치나 비트 같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BCAA 같은 경우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로도 BCAA를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써가며 복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글루타민은 근거가 썩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헬스 보충제 중에 프로틴을 제외하고 단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크레아틴이 1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아틴의 복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5g씩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하루 중 아무 때나 복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크레아틴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운동 직전이나 직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아틴의 효과를 조금 더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로딩 기법이라고 해서 복용을 시작하는 처음 5일간 하루에 20에서 25g의 고용량으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0g을 복용하기보다는 5g 시기를 4회, 5회 정도 나눠서 섭취하는 편이 좋겠죠. 크레아틴은 상당히 안전해서 일부 사람에게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만, 신장기능 검사를 조금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잡혀있다면 검사받기 3주 전쯤에 미리 크레아틴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아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가장 기본 제품인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부터 미분화된 크레아틴, 크레아틴 염산염, 크레아틴 에틸 에스테르 등 많은데, 사실상 어떤 종류든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가장 저렴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을 때 다른 제품들을 하나씩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카페인입니다. 운동 능력 향상 효과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 증명이 되었고,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체내 호르몬 농도를 높이고 운동 성능을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죠. 즉 크레아틴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운동 강도로 운동 수행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은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물질입니다.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기보다는 실제로 정확한 복용 방법이 뭔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직 약사로서 약사 메디스맨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약사님이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카페인 섭취 방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체중 1kg당 3에서 4mg의 섭취가 가장 적절한 용량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톨 사이즈에 약 150mg, 그란데 사이즈에는 22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70kg의 성인의 경우 그란데 사이즈 한 잔을 드시길 권장한다고 합니다. 알약으로 된 카페인 제품들은 일단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통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커피에는 건강에 유익한 수많은 플라보노이드들이 있어서 굳이 카페인 알약을 구입하기보다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커피로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흡수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섭취하는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흡수하고 대사하는 데에는 유전적인 차이가 꽤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커피를 마시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유전적으로 카페인을 대사하는 속도가 느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운동 직전에 커피를 드시기보다 최소 2시간 전에는 미리 카페인을 섭취해야 운동을 할 때 높은 카페인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운동을 저녁 늦게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카페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저녁 운동하는 시간으로부터 5에서 6시간 정도는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렇게 시간
간격이 다소 길더라도 운동할 때 카페인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커피를 마시고 불면증 같은 부작용을 겪은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커피를 상당히 빠르게 흡수하고 대사하는 유전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동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몇몇 분들은 다 필요 없고 일반인은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면 됨 이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탄탄한 운동량이 받쳐준다면요. 다만 프로틴은 물론이고 크레아틴, 카페인을 섭취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근성장이 실제로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플라시보 효과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섭취하면서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운동을 진행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지 않거나 전보다 수행 능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2가지 보충제를 한번 챙겨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만난 운동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